네, 안녕하세요. 최근의 농업 동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농정넷 이슈 브리핑 23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하는 저는 경북 영천의 복숭아 농사꾼 이용수입니다. 한동안 농정넷 이슈 브리핑이 너무 뜸했죠. 총선 과정에 제가 후보로 출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농정넷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꾸준히 소식 전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발빠르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이슈 브리핑을 진행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농업계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진단하고 논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더 풍부하게 지금 기획하고 있으니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조금 다르죠. 지금 우리 국회에서 그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에 대한 논쟁을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제가 복숭아 농사 짓고 있는 경북 영천에 사람 사는 농원으로 와서 직접 지금 긴급하게 이슈 브리핑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최대 쟁점은, 우리 농업계의 최대 쟁점은 양곡관리법 거부였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1호였는데요. 지금 5월 28일 날 국회, 21대 국회 마지막에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 그리고 농안법 개정, 그리고 한우산업법, 그리고 농업회의소 등 직회부 상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우선 우리 송미령 농식품 장관이 연일 기자회견,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그리고 또 기고를 통해서 악의적인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이 된다라면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은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 데만 3조 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채소와 관련돼서 한 5개 정도의 품목을 하더라도 1조 원 들고, 그 사실상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예산이 추계가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된다라면 청년 농업이라든지 스마트 농업, 다른 산업에 사실상의 재정을 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020년 농특위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요, 쌀 포함 16개 품목에 대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추진한다라면 1조 3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송미령 장관이 일방적으로 이 양곡관리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농안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재정적 부담을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거짓 선전으로 왜곡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한편으로 크게 보면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이나 농안법 개정은 사실상의 쌀에 대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농민들이 가장 바랬던, 부자는 안 되어도 좋으니까 좀 안심하고 가격과 관련해서 농산물 가격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면 3년에서 5년 내지의 평균 가격으로 거기에 일정 정도의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 안정제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이 발동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요. 3년, 5년의 평균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일정 정도, 한 85% 정도의 가격을 안정하는, 그래서 가격을 좀 안정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적정가격제라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만 시행하지 않을 뿐이지 전국에서도 많은 지자체에서도 한 60, 70개의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미령 농식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악의적인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더욱이 지금 농민단체들이 이거 민주당에 대한 법안을 반대하는 일정의 줄 세우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5월 9일이었죠. 5월 9일 날 국회에서 신정훈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원택 농업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또 농민단체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 내용의 소식을요, 간단히 보고 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시고, 정부와 여당, 야당이 통큰 협치를 통해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안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농민들이 정부하고만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하고 싸움을 떠나서 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늘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해보고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농민들이 성회차지 않습니다. 않지만은 또 그것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우리 농민 단체에서. 그래서 그 단체는 과연 농민인가 농식품부 직원인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한탄스럽습니다. 이제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예를 들어 농업법 일부를 개정하고 양곡관리법 일부를 제정하고 한우법을 바꾸고 양돈법을 바꾸고 직불법을 바꾸고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대다수 농민단체는 직불예산 확충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 의무시장 정리 및 가격 안정제를 도입할 경우 직불예산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현장에서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 여기 과연 의원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여기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그 식량 문제를 어떻게 제고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때 가서 몇십 조를 투입한다라도 농업을 하라고 지원해도 그때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정말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80세, 90세 된 이 농민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절박함으로 이 4대 법안을 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불안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예산이라든가 제도 개선에 있어서 30% 아니 10%도 못 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완강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애국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타협안으로 줄이고 줄여서 낸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이 어떻게 갈 거냐. 하나는 뭐 이제 세계적인 전쟁도 있고 또 기후 위기도 있고 또 기후 위기가 일상화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국내 생산 기반이 적정하게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국내 생산 기반이 적정하게 유지돼야 하잖아요. 근데 계속 수입을 해오면 국내 생산 기반이 계속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품목별로 적정 생산 기반을 유지해 주는 게 좋다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적정 생산 기반이 유지되려면 사실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적정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농업법과 관련해서 저희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농가들의 소득이 보장되어야지만 내년에도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징검다리 역할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충분한 우리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대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받아야 된다. 향후 더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충분하게 좀 받아들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 안정제도 필요하고요. 양곡관리법 필요하다. 다만 미흡한 부분을 이후에 어떻게 채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그래도 쌀 문제만큼은 찬성해야 된다. 진행시켜야 된다는 게 우리 쌀전맹의 의견입니다. 따로 성명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에 있어서 작금의 현실은 쌀수매 경이고 추가수매 등등 해서 어떻게 해서 타 단체 즉 축산단체 예산까지 해도 부족하다는 식으로 간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생각은 몰라도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별을 심어도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못 잡니다. 이건 정부에서 하도 이렇게 장난을 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농민들이 어떠한 국가에 대한 그 존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양곡관리법 기본 체계는 가격 관리의 이 수단이 수급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농산물이 수급에 있어서 과잉되면서 가격이 폭락해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양곡은 지금 논이 훨씬 더 필요량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양곡관리법 내용에 지금 그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양곡관리법을 정부 양곡의 종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선제적인 수급 조절 정책을 정부의 의무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수매 비축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은 크게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지금 정부가 주장한 것보다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송미령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가장 크게 이 양곡관리법을 왜곡했던 것이 뭐냐면 현재의 이 양곡관리법이 야당 주장대로 시행되면 최소한 수매 비축 비용으로 1년에 3조 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건 누가 계산해봐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잘 보셨죠? 핵심은 우리 농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농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에 대한 가격 안정,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안정이 돼야만 한국 농업이 기본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르게 보면 쌀 등 마늘, 양파, 배추, 그리고 또 과수, 주요 과수에 대한 이런 주요 품목에서라도 최소한의 가격 안정이 이루어져야만 농민들이 안심하게 농사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한번 실현해 보고자 민주당의 법안이 지금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고민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와 그 송미령 농식품 장관이 반대만 하지 말 것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고 이렇게 조금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안을 받아들이고 논의를 진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또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요. 올해도 사과가 지금 결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과 한 알 10,000원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농정이 또 심각한 위기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농식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만 하지 말고요.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첫 단추를 함께 한 걸음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되는 그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리고 우리 그 농산물 가격 안정법, 그리고 한우산업재정법, 그리고 또 농업회의소법과 관련해서요,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요. 부족한 것은 이후에 또 한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채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농업농촌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 농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고맙습니다.